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상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 상단하고 하단에다가 이렇게 글을 좀 남겨놓으니까 어떠세요? 보기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들을 간단하게 좀 적어드리고 밑에는 또 가입 관련돼서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입 관련된 내용들을 좀 문의할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번호를 여기저기 찾지 마시고 어차피 영상을 보고서 가입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겨놨습니다. 으니까요 혹시나 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인트로 영상을 따로 녹화를 했는데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는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걸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13에서 15분은 나오잖아요. 말이 굉장히 빠른데도 말이 굉장히 많죠. 아무튼 여러분들께 그만큼이나 소통하고 싶고 전달해드릴 내용이 많다라는 뜻으로 너그럽게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큰 어떤 대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소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 같이 이렇게 좀 내용을 담아 놓을 테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뭐 구글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클라우드 쪽으로 해가지고 4분기에 역대급의 클라우드 기준이에요. 클라우드 기준으로 4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버 교체 주기도 좀 도래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신규 CPU도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해요. 서버 D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굉장히 호재인 내용들인 거죠. 자,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빅3가 지난 어떤 4분기, 10월에서 그러니까 12월까지죠. 4분기에 역대급 매출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업체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라는 반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클라우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실탄이 두둑히 확보된 만큼 인프라 투자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라는 거죠. 자, 8일 현재까지 나온 클라우드 빅3 실적을 종합해보면 업계 1위인 아마존 웹서비스는 4분기에 약 14조 3천억 원 대단하네. 매출을 올렸다. 자, 지난해 4분기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분기 기준 최대 규모였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인텔 전트 클라우드 사업부는 이 기간에 16조 4천억 원. 그렇죠?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이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는 매출액이 50%나 급증을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와, 후발주자 구글 클라우드 역시나 최초로 이 사업 부분의 실적을 별도로 공개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틀어서 사업 성과를 공개하다가 클라우드만 별도로 이제 따로 공개를 한 건데, 이걸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게끔 노출을 한 거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4조 3천억 원. 대략적으로 47% 가까이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마존 웹서비스가 AWS예요.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등 통상적인 투자 시점과 맞물려 있는데 대부분 역대 최대 실적을 쓰면서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한 상황이다. 구글 역시 사업 초기 관련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새롭게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아까 총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역대급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현금이 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감이 적겠죠. 그렇죠? 나는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 낫겠습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낫겠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가게를 하나 차려놨어. 난 지금 이 A라는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 1호점이야. 근데 이걸 이제 2호점을 내고 싶은데 2호점을 내려니까는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는 해. 할 수는 있어. 근데 갑자기 1호점에 뭐가 대박 났어. 막 골목 식당 같은 데 나와가지고 방송 타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래서 장사는 잘 돼요. 그럼 2호점에 영향도 있을 뿐더러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현금이 좀 여러 개 생기니까 뭐 대출을 안 껴도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자영업으로 예시를 든다면 이런 것처럼 좋은 어떤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서버에 대한 교체 시기가 맞물린 상황이다. 자, 반도체 업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런 북미 클라우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버 D램 축적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앞으로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이들이 재고 축적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클라우드 기업들이 투자를 미뤄온 또 다른 큰 이유 중 하나가 인텔의 서버용 CPU 신작 출시도 올해 초로 예정이 돼 있고, 서버 D램에서 D램 전체 매출이 35에서 40%를 올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호재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4분기부터는 기업들의 성장세가 본격화된 만큼 올해는 상반기부터 이런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격 투자가 있을 것. 우리가 지난번에 뭐 재택근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걸 통해서 아무튼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좀 살아났었죠. 아무튼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D램 가격도 보시면 바닥을 찍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하이닉스를 제가 75,000원 밑에는 언더슈팅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이유도 물론 화웨이발 리스크는 있었죠.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화웨이 때리게 하면서 그 모바일 사업부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판매 비중이 가장 컸던 게 화웨이가 굉장히 컸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빅탑3 좀 안에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화웨이를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가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75,000원 밑에까지 떨어졌던 이 타이밍은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언더슈팅이다.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리면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렇게 주가가 과하게 빠지는 거는 이제 언더슈팅이다라는 표현을 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때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D램 가격도 이제 슬슬 반등을 보일 타이밍이 됐고, 거의 다 대부분 저점이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등등 비교를 해봤을 때 75,000원 밑에는 너무나 언더밸류다. 너무나 언더슈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편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타이밍적으로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하면은 또 한번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를 또 우리가 굳이 대응을 좀 하겠다라면은 분할로서 대응을 좀 해나가는 전략이 좋겠죠. 2020년에 잠정 실적 또한 굉장하죠. 19년 대비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더블 가까이가 되고 있고요. 2021년에 대한 추정치와 전망치도 또 더블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더블이냐고. 이 금액이 어떻게 더블이냐고. 그렇죠? 이런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해서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서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 있지만, 저는 이런 추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도 저는 분할로서 담아갈 매력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19년도에 어떤 이런 실적 대비하면은 좀 다소 멀티플도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실적 추정치와 전망치로 현재 주가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저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시장이 주는 기회를 또 잡아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좋은 대형주들은 한번 내가 여기서 과감하게 좀 한번 담아보겠다. 그런 관점으로 언제든지 총알이 좀 어느 정도는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셔야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대응이 좀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꾸준하게 또 이런저런 좋은 종목들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중장기 관점으로 진짜 좋은 종목들, 성장이 엄청 가파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VIP방에서밖에 소개를 못 해드리는 점은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유료방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모아오다 보면 이런 성과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오늘 CJ제일제당이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하는 날이에요. 오늘 실적 발표하는 날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거의 20%대 수익률에 머물러 있는데, 자, 세계인 입맛을 사로잡은 CJ제일제당 영업이익 첫 1조 돌파, 해외 매출 비중 60% 넘겨. 이게 보세요. 만두 찍어 먹는 거 한번 보세요. 해외에서 영어로 이렇게 해놓고 만두를 찍어 드시고 계십니다. 만두만 해도 1조 원이 팔렸어요. 만두 매출만 1조 원입니다. 만두만. 그렇죠? 그다음에 김치 쪽도 이제 여기 나오죠. 만두. 비비고 만두는 지난해 단일 식품 품목으로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떻게 영업이익이 늘었고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밸류로 따지더라도 아직도 저는 좀 저렴한 밸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어떻게 묵직하게 엉덩이 무겁게 잘 좀 들고 가보기엔 너무 좋은 종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종목도 차트로만 보면 높다라고 생각은 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밸류로만 보면은 우리도 이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라도 이거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올라온 종목인데 높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자리가 밸류로 따지면 이건 아직도 저렴한 단가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은 우리도 잘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1조 돌파, 그리고 뭐 앞으로도 전망치 계속 괜찮고, 뭐 PER 같은 거라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20년에 대한 실적,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추천을 해왔습니다. 자, 서흥이라는 종목도 오늘 우리가 한 두 자릿수에서 익절을 좀 한번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이 최근의 파동까지만 대비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떤 이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들어간 이유는 바로 실적적인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되고,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준비를 해야지 어디 다른 데 준비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부라도 좀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는 좀 더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 나오는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서 좀 가지고 올라가 줘야겠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세가 좀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5만원 밑에서부터 47,000원부터 보유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또 자율적으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55,300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자, 47,500원 기준 한 16%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는 뭐 아직도 봐도 좋다라고 보는데, 이게 약간 좀 왜 이렇게 최근에 빠졌냐면은 목표치를 회사 자체에서 좀 낮게 잡았어요. 보수적으로 좀 잡았어요. 그게 이제 좀 약간 변수가 아니냐, 왜 저렇게 잡았냐라는 좀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기도 했고, 시장 영향도 같이 받기도 했고요. 콜마비 NH 같은 경우에는 성을 일부 비중을 덜어내면은 콜마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마도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지난 분기에는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한번 궁디팡팡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보셔도 좋으면서 48,000원까지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신규 상장 종목도 굉장히 공격적인데, 요거는 내가 한번 분봉 차트에서 스토캐스틱 놓고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 접근하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무지개 로보트 어제 장중 잠시 언급하신 거랑 유튜브 보고 좀 담았는데 오늘 상한가 같네요 하면서 생애 두 번째 상한가를 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그런 기법들로 해서 생애 세 번째 상한가를 또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B, 그렇죠? PB파마 오늘도 상한가 드시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종목들은 실적주 아닌 이상 또 단기 스윙 패턴, 그래서 뭐 노터스 같은 것도 그냥 스윙 패턴을 한번 가볍게 보시라고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26,000원까지만 손절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컴퍼니 K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한 4-5%만 손절 잡고 대응해 주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다가는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가지고만 너무 평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좋은 종목들은 VIP방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 한 4-5%대 손실 중인 종목이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4-5%대 빠진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두세 배는 전 솔직히 놓고 보고 싶은 종목인데 계속 좀 시세를 아직 안 나오네요. 뭐 가벼운 종목도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크게 시세가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타이밍적인 부분인 거죠. 시기적인 문제일 뿐 기업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 종목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두세 배 목표 보고 한번 좀 같이 모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정해진 금액 외에 여러분들께 뭐 따로 숨겨둔 금액이나 이런 걸로 영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해진 거에 내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명절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종목들 같이 좀 모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차곡차곡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